안녕하십니까, 신나구로입니다. 간만에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미 많이 언급했는데 영상으로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국 원격 의료 기업인 텔라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4차 산업의 한 축으로 원격 의료를 계속 밀어보려고 하는데 특정 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새로운 혁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은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굳이 뭐 한국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데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선진 의료 시장인 미국으로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그 원격 의료 기업은 텔라닥이 유명합니다. 현재 인수합병으로 거의 규모 면에서는 전 세계 원격 의료 산업에서 1등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느낌이 예전에 아마존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만 인터넷 서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거대 쇼핑몰로 이렇게 성장했죠.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텔라닥 홈페이지에 가보면 간략한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 1999년에 창립을 했고 800명의 건강 전문가, 그리고 450명의 의사 직원이 있고 125개 이상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20개국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3,500만 명 이상 서비스를 하고 330개 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기업 홍보란에 보면 2019년 연간 보고서 자료가 간략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레버뉴, 매출, 그리고 비짓, 연간 방문, 그리고 멤버, 연간 회원. 그래서 매출은 지금 보면 밀리언 단위라서 5억 5천만 불, 해마다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64%입니다. 2019년까지. 그리고 410만 명의 그 버추얼 방문 했고, 그리고 3,70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에비타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 에비타를 중요시 여기는 회사가 주로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들입니다. 성장에 중심을 둔 회사들이 에비타,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에 세금, 이자, 감가상각까지 더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데 2019년에 3,180만 불 정도 에비타입니다. 자, 그리고 텔라닥의 그 연간 보고서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는 10K라는 그런 포맷인데, 거기 자료를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3,670만 명의 유료 구독 회원, 그리고 1,930만 명이 방문을 했고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0분 미만의 응답을 했고,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 그 텔라닥이 구독을 해서 그 내는 요금이 84%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해서 추가 수익이 한 16%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연간 보고서상 그리고 여러 관련 자료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보고서상에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확인했고요. 회사의 어떤 장래성을 보면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팡 기업들 아실 거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한 걸 모두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1일 평균 방문객이 만회 있었고, 그리고 휴대폰 OS,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삼성 휴대폰으로도 다 여기에 접속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암이나 근골격 질환, 뭐 여러 심장 만성 통증 또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지금 현재는 뭐 호흡기, 뭐 감기 같은 거 이런 거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성장할 것이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약국이나 보험사 같은 곳에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회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큰 요소가 글로벌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캐나다가 2019년에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프랑스의 메디신이라는 원격 의료 회사도 인수합병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으로 큰 리스크인데, 이 회사가 창립 이래로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익이 계속 적자인 상태입니다. 누적 적자가 5억 750만 달러, 그래서 뭐 한 약 6,500억 정도 적자인데, 그러면 제가 딱 생각했던 부분이, 그럼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됐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또 재무제표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성장을 위한 필요 요소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또 인수합병을 통한 확장,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자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은 뭐 약국이나 병원 그리고 보험사 같은 곳과 계속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의사협회의 반대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무제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은 계속 중인데 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억 5천 300만 불 매출이 발생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8천만 불 가까이 손실이 발생하고요. 대신 영업현금 흐름은 양호합니다. 5억만 불, 거의 매출하고 비슷하게 영업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요. 재무제표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매출이 크게 발생해도 이제 순이익이 적자인 회사들이 성장 기업들을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에비타는 영업이익에 세금, 이자, 감가상각까지 더한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에비타가 보면 마이너스 4,100만 불인데 약 450억 적자죠. 근데 여기에 좀 특이사항이 어저스티드 에비타라고, 그러니까 한번 수정된 에비타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직원들한테 월급 대신 주식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그래서 이게 6,100만 불입니다. 월급 대신 주식을 발행해서 주니까 이 에비타 흐름이 4,100만 불 적자했다가 3,180만 불 흑자로 됐습니다. 약 350억 흑자로 보여주는 거죠. 에비타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건 저도 주식 투자하면서 처음 봅니다. 이게 어디 제3국의, 그러니까 신흥국인 후진국에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 텔라독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텔라독 20년 현재 5년 주가 추인데요. 보시면 20년 초부터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출몰 후에 급상승한 것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 전 세계 인구의
건강이 심각하게 뭐 영향을 받았는데 텔라당은 반대로 주가 상승에 큰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핀비즈라는 주식 사이트에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주가 변동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해줍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주식에 대한 제가 소개 분석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삼각파가 모양이 생겼습니다. 뭐 그때는 테슬라 주식이 한 440불대에서 지금 현재 뭐 700불대까지 올라갔다 600불 정도 되는데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텔라닥도 그렇게 오를까요? 저는 항상 기본적인 분석으로만 기업을 접근하긴 하는데 이왕이 뭐 오르기 전에 딱 오르기 전에 매수하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뭐 저는 이걸 가지고 매수하라 마라 이런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양이 조금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주가 추이를 이렇게 보면 재무제표입니다. 딱 눈에 보이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매출, 순이익, 주당 순이익. 이게 스탕로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2020년 매출이 10억 불, 19년 대비 뭐 거의 200% 2배로 성장했고요. 21년에도 또 2배, 2022년에도 60%, 460% 3년간 성장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2022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주당 순이익 EPS도 2022년에 흑자로 돌아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책 중에 이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피셔가 쓴 책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시기가 반전할 때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할 때. 그러면 2022년에는 이 예상대로 간다면 무조건 오를 것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특히 조정받을 때. 예. 자, 그러면 2021년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20년에는 참고로 연초부터 지금 130% 상승했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사이트를 계속 구글링해서 좀 보니까 잭 에커티 리서치라는 데서 좀 기사가 최근에 있었는데 거기에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0년 첫 9개월 동안 매출이 79%가 증가했고 원격 의료 사업이 이미 4차 산업의 한 축의 궤도로 올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이 큰 추진력을 제공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격 진료로 이동했고 원격 진료로 이동한 후에 편리성을 한번 느낀 후에 코로나가 끝나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보험사의 회사 회원들에게도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연평균 38%가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의료 지출 시장이 2,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원격 의료로 지불 가능하다. 이런 예상 기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뭐 최근에 올라온 기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투자를 해라 마라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어떠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 의료 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단계 상승을 위한 도약을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원격 의료 시장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38% 성장합니다. 이거 예상이니까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0%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텔라닥이 플랫폼 혁신 기업으로서 현재는 성장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혁신 기업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이 분야에서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기업 합병을 엄청나게 글로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거듭하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투자하기 늦은 타이밍은 아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건 단지 한국에 왜 이런 기업이 생기지 않는지, 그 여러 제약 조건이 빨리 풀려가지고 한국에도 원격 의료 관련 창업이 정말 마구마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제2의 네이버, 다운 같은 회사가 생겨서 지금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듯이 원격 의료 기업도 창업이 지금 생기면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질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투리 겁나 많네.